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평구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노 당선인은 최근 LG헬로비전에서 진행한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당선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22대 총선에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인. 노 당선인은 59.19%인 76,797표를 얻어 62,340표를 받은 국민의힘 유재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노 당선인은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과분한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렸던 제 약속이 정말 무겁다. 지금 굉장히 무거워서 이걸 다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분한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캠프마켓과 관련한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늘 민심이 옳았고요. 그 민심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민심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 절차로서의 공론화, 수기민주주의, 이것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그걸 또 확대시키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구역 지정 공약에 대해서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입체 복합구역 지정이 가능한 만큼 지정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가져오는 건데 지금 경인 전철역이 몇 개인데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한꺼번에 못하죠. 어디를 먼저 하느냐 이제 행정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때 저는 부평이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노종면 당선인과의 자세한 대답 내용은 LG헬로비전 헬로 이슈 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주도하며 경기 김포시 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44.47%의 득표율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며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들리하게 일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지난 19일 하루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선의원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0일 보궐선거에서 김포시 라선거구에 당선된 이희성 의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정영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의원 1인당 월별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6월 정례회에 대비해 이날 오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18일 김포 골드라인 SRS 주식회사와 김포 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차기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 SRS 주식회사는 김포 골드라인 차량의 원제작사인 현대로템 주식회사가 김포 골드라인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 설립한 자회사인데요. 차기 운영사는 이달부터 약 6개월간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5년간 김포 골드라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맡게 됩니다. 김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사 경영 개선과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술 인력 육성과 열차 운행 안전화 등을 통해 김포 골드라인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록 충전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록을 통해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제조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제조업체 167곳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 및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53.3%인 89곳이 올해 초 세운 상반기 투자 계획에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10곳이었습니다. 반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지연했다는 응답은 전체 40.7%인 66곳이었습니다.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 요인으로는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 등을 꼽았으며 축소 이후 역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 전략과 자금 사정 개선, 생산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2달간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 취약시설 2,400여 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도 도민의 신청을 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가정용, 다중이용시설용 자율 점검표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들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혼란과 우려가 되지 않도록 불식시키고 자생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계 구축을 하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하고 더 안전의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장을 자가 진단하여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개 항목의 진단표를 작성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컨설팅, 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진단 실시 이후에 지원 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나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입니다. 지원 규모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 150만 원에 더해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다태아 임산부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모두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충을 검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충이 어떤 벌레이며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밤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돗물을 마시는 걸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충 발견 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경기도를 선정했는데요.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해 8월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는데요.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인천시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맞춤형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지난달 말 인천시에서 시작된 인천 청년 취업 설명회는 7월을 제외한 오는 11월까지 채용 분야별로 매달 한 차례씩 모두 8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과 8월 개최 예정인 항만항공 물류기업 채용 박람회와 뿌리기업 채용 박람회에 참여 기업을 확대해 구인과 구직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뿌리산업과 운수업이 인천 집중지원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연말까지 공원과 녹지에 황톳길과 흙길 등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공원에 조성된 맨발공원은 연수구 승기공원과 동춘공원 내 황톳길 등 8곳인데요. 시는 올해 24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로 조성하는 맨발길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세족시설과 안전울타리, 신발 보관함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공원 내 맨발길을 비롯해 꽃길과 건강길, 숲길, 자연을 이용한 유아숲 체험원과 숲 해설, 축제, 음악 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 2부지사와 청년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 북부 청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행정 2부지사는 인프라 확충과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벨트 구축, 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